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도면에 대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정리를 해주실 차례인데, 마지막으로 수건 번호, 자신의 이름 쓰시고 연장 시간과 감독 확인, 그 다음에 재질 등과 그 다음에 부품 번호를 넣어보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제일 왼쪽 하단 쪽을 보시면은요, 이 부분에 바로 수험번호와 본인의 성함을 써주셔야 될 바로 그 모서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굳이 치수를 외워두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그려라 라고 형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외우시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자,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전체 폭을 100mm 잡고 이 부분이 익스플로드가 안 됐죠. 자, 옵셋 100mm 잡고, 그 다음에 한 칸의 높이는 10mm씩 해서 잡아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자, 4칸 일단 잡아주시고,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전부 다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100mm에서 다시 한번 절반을 나눠주십시오. 트림 시키고, 자, 나눠주셨죠? 그리고 또 다시 반을 나눠주시는데요. 이때는 좀 절반을 나누셔도 되고, 50의 반이면 25니까 한 20mm 정도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의 그 컬러들은요, 가는 실선으로 잡아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다 그리셨죠? 자, 디텍스트를 넣고요. DT. 자, 시작점을 눌러서, 자, 크기는 2.5mm 정도로 하고요. 자, 먼저 수건 번호. 자, 하나 적고요. 쟤는 일단 하나 두시고요. 자, 이쪽에다가는 뭘 쓰시냐면, 자, 전산 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 글자가 2.5mm 정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3mm 정도의 크기도 괜찮겠죠. 3mm로 한번 간단하게 다시 써보면은요. 자, 여기다 수건 번호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건 번호. 자, 이 크기도 괜찮겠죠. 그렇다면은 3mm 크기로 한번 해볼까요? 자, 수건 번호를 맞춰주시고, 자, 이 부분도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텍스트 전산 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이것을 그대로 카피를 하셔가지고요. 자, 복사를 할 때는 여러 개 일단 멀티플로 기준을 잡아서 다시 이것을 가지고 또 옆에다가도 뭔가를 쓰시면 되겠죠. 자, DD 에디트를 가지고 수정해서 그 다음 나는 자, 성명 하나 둘 셋 넷 명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연장 시간 쓰시고, 그 다음 감독 확인 쓰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빨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험 번호는 나중에 여러분들 받게 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때 가셔서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름, 자, 이렇게 써주시죠. 그 다음 연장 시간은 그때 되면 이제 써주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비워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끝부분에 가로쳐서 인자만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씩 칸을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색깔들은 전부 다 자, 노란 색깔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글자는 지금 다 3mm로 맞춘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아직 조금 배치를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밀어주도록 할게요. 유목표도 조금 밀어주도록 하고요. 자, 본체도 조금 옆으로 밀어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선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없이 선택을 하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축을 조금 위로 좀 당겨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품 번호들은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칸이 또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재질과 부품 이름들을 써야 될 칸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선 옵셋 처음에도 설명드린 적 있었죠. 120mm 먼저 폭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한 15mm 정도. 이 부분도 역시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처음에만 15mm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일단 여유있게 10mm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을 한 번에 잘라주도록 했고요. 자, 옵셋을 자, 20mm씩 이쪽 끝에서도 20mm를 자, 총 3번을 복사를 하였습니다. 자, 제일 끝에 칸만 두껍게 맞춰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두 색깔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 가는 선으로 맞춰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나와야 할 것은 일단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에 자, 글자 크기는 똑같이 아까처럼 3mm로 하고요. 자, 작품명 이제 도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하셨던 방법처럼 계속 글자를 쓰지 마시고요. 줄을 맞춰 주셔서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카피를 시켜서 또 이렇게 하나 잡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칸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옵셋, 자, 아까 15mm 였으니까 7.5mm 반이 되는 것을 이렇게 따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잘라주시고 이 부분에서 자, 텍스트 다시 쓰시고 이거 그대로 카피를 할게요. 그냥 자, 작품명을 그대로 이 부분에다가 좀 너무 많이 나눴네요. 자, 여기다 하나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하나 쓰고 그 다음 같이 해서 여기다 하나 쓰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요 작품명을 기업 박스로 하고요. 그 다음 트림을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줄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ED 자꾸 한글과 영문이 좀 자꾸 헷갈리죠? 자, 여기서는 척도 써주시고 그 다음 이 부분에서는 각 법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척도는 거진다 1:1이죠? 그리고 각법은 삼각법으로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 다시 복사를 해서 카피. 자, 얘네들을 일단 얼마나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카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멀티 카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자, 옆에 부분에도 또 그 옆에 부분에도 또 그 옆에 부분에도 뭔가 이제 쓸 게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D 에디트 위에는 이제 품번, 이제 제목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품명, 그다음 여기는 이제 재질을 쓸 칸입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수량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비고. 자, 여기만 조금 당겨주시고, 여기만 좀 띄어쓰기를 안 해서, 이런 건 뭐 굳이 크게 뭐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DD 에디트로 이제 수정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부품 번호가 지금 이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제가 설명은 5가지 부품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3가지 정도만 나온다고 했었죠. 그때는 실제로 부품을 여기에 그 딱 3가지 1, 2, 3번까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적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5개를 작업을 한 거니까 일단 임의로 나머지 2개까지 다 포함을 해서 번호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제가 그냥 여유있게 그어놓은 부분인데, 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브를 시켜서 일단 숫자는 좀 가운데 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쓰실 때 이제 가운데 정렬을 맞춰서 쓰시고 싶으시면은 품명이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운데 정렬을 맞추시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주시냐면, 자, CH, 여기 이제 속성창을 띄우는 방법이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속성창이 뜰 텐데, 이때 이것을 자, 먼저 다 선택을 해주시고, 텍스트 부분이 나타나면 justify 이 부분에서 left를 센터로 바꿔주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얘가 움직이면 이제 정렬이 된 거니까 살짝 가운데로 다시 한번 재정렬 해주시면 이제 수정이 될 때 한쪽으로 몰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DD 에디트 다시 적용하고 1번이 이제 본체가 되겠죠. 본체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2번째는 V벨트 플리를 적었고요. 그 다음 것은 스퍼 기어가 되겠죠. 자, 가운데 정렬 잘 되고 있죠. 그 다음 축, 그 다음 것은 마지막으로 커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봤고요. 자, 이제 재질은 조금 이따가 좀 미루도록 하고요. 이제 수량은 전부 다 1개씩이죠. 자, 1개를 넣고, 자, 여기도 어차피 전부 다 1개니까 요건 그냥 다 복사를 해버릴게요. 자, 무브 시켜서 조금 맞춰주고, 자, 카피 시켜갖고 멀티플로 기준점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고라는 거의 쓸 내용이 없는데요. 이때 V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별이 뭐 A형이냐 B형이냐 이런 거는 여기다 기입을 해주시는 게 보기가 좋겠죠. 자, 나머지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재질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다가 설명을 할까요?
자,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재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실제 가공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 개념도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자주 나오는 부품들을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SM이라는 재질이 많이 나오죠. SM은 보통 35C에서 45C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35C라는 것은 탄소의 함유량이죠. 실제로 뭐 35C나 45C나 뭐 별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런 재질들은 보통 커버나 또는 슬라이더, 축처럼 생긴 부품인데 교재에서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축 부분이죠. 자, 요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것은 SNC라고 하는 재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SNC 415라고 하는 재질이죠. 이런 재질은 이제 아까 축은 아까 SM35C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편심축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회주철이라고 해서 GC200에서 250짜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본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서 커버 나왔지만 이 재질에서 커버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벨트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질 정리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도면으로 돌아왔죠? 자, DD 에디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겠는데요. 자, 본체의 경우에서는 자, GC를 사용을 하겠죠. 자, GC 250짜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V벨트 플리의 경우 V벨트 플리도 역시 GC를 사용하죠. GC 200짜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스퍼기어는 SNC 415의 재질로, 그 다음 축의 경우는 SM35C 또는 45C도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커버의 경우는 커버는 뭐 SM이나 그다음 GC의 재질이 다 있었죠. 여기에서는 SM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질은 정리가 됐고요. 글자 색깔들 역시 노란 색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잡아서 실수를 했네요. 처음서부터 이제 노란색을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냥 써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긴 하는데 이제 나중엔 그것도 귀찮아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서부터 글자 색깔을 노랗게 잡아놓고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소 부분이 있겠는데요. 주소는 거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래쪽에 미리 작업을 해놨는데,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원래 3칸까지만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이쪽에 4번과 5번을 더 그려놓은 곳이 있어서 2가지를 더 그려놓은 곳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배치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주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는요, 일단 제가 쓰기는 여러분들 그냥 쓰시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쓰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위로 살짝 올려놨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을 다시 살짝 옆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진 부분이 있네요. 다시 취소를 했다가 무브를 시켜서 자,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줄을 맞춰놨고요. 이것들이 이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지금 이제 m텍스트로 쓰다 보니까 조금 글자가 한 줄에 다 떨어지게끔 써주시는 게 좋을 텐데, 조금 잘렸어요. 자, m텍스트, 이 부분은 m텍스트나 d텍스트 아무 부분이나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살짝 조금만 내려오고요. 좀 느리죠.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요. 자, 배치가 이제 끝난 상태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주서, 일단 글자 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사용을 하시자면요. 이 주서라고 되어 있는 이런 제목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는 한 5mm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4mm 정도면 크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치기 기호 같은 것들은요. 그려주실 때 실제로 앞에서 그 쓰셨던 조그만 거치기 기호 있죠? 요것과 같처럼 이제 그 크기를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호들은 그냥 찾아서 일일이 다 그려주셔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크기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쓰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쓰는 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요건 따로 이제 과정을 보여드리진 않았고요. 자, 이제는 그 뜻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서 부분에서 잠시만요. 줄이 하나가 안 맞죠, 지금? 자, 맞췄습니다. 자, 주서에서 일반공차라고 하는 것은 가공하는 부회와 주철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KSB 기계에 의한 0412와 0250에 대한 보통급에 대한 부분에 적용이 된다. 또는 뭐 0412 말고 뭐 0411 뭐 이런 경우로도 많이 적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0411이 보통 많이 쓰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는 1 곱하기 지금 1 곱하기 25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값이 잘못 표기가 됐네요. 1 곱하기 여기는 45라고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오타가 난 것 같네요. 1 곱하기 45라는 것이 뭐냐면 좀 이따 다시 정정해서 보여드릴게요. 1 곱하기 45는 보통 못따기 챔퍼 값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45도를 많이 쓰고 있죠. 거기서 봤을 때 못따기 값을 일반적으로 1로 쓰고 그 다음에 지시가 없는 이제 필렛이나 라운드 값들은 R3으로 해서 가공 처리를 해주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형에 대한 물체들을 그릴 때 필렛 값들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었죠. 바로 이런 것들은 일일이 우리가 그 치수 기입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런 본체만 해도 이런 부분들 보시면 필렛 값들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지금 치수 기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부분은 내가 가공을 한 챔퍼는 1, 뭐 이런 부분은 얼마, 필렛은 3,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라는 뜻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반 못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못대기 조그만 것들은 0점 역시 45도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같은 경우에는 요거 무슨 표시인지 아시죠?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의 외면의 명예색 도장. 자,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라고 하면 아까 거칠기를 넣을 때 이제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 강의에서 17강에서 이제 강의 그 거칠기 설명을 드릴 때요. 외면 지시하지 않는 부위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표시가 들어갔던 바로 이제 본체라든지 그 다음에 V벨트 등이 있었죠. 그죠? V벨트도 그렇고 뭐 다른 부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주선 무조건 똑같으니까 품번 1, 2번 맨날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델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어박스 모델링 처음 강의 때 보시고 지금 또 보시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들, 이 겉에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가공을 안 하고 찍어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지금 이 연두 색깔로 도시되어 있는 이 부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다 조립을 했을 때 우리가 제품들을 보통 생산할 때도 안에 있는 부속품들에다가 이쁘게 색깔 넣고 이러진 않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외형에 대한 디자인을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도 지금 색깔이 입혀진 이 부분이 도장 처리가 되는 것을 바로 그런 그냥 색칠을 한다, 페인트 칠을 했다라고 간단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V벨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깥쪽 부분이 역시 도장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1번과 2번 부품이 도장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은 절대 도장 처리가 되지 않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도면을 뭐 기어박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관련 도면에서 보실 때도 이러한 물체들을 잘 뽑아내실 수 있어야 하고요. 보통 그러다 보면 본체들은 거의 다 도장 처리가 되는 부품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도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도면으로 돌아왔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 비교표라는 것은 이제 그 17강에서 설명드렸던 거칠기에서도 나왔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지시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 WX, Y가 다 나와 있는데 삼각형은 이런 것과 똑같은 뜻으로 보시라고 했었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수치들은 그 거칠기의 값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도 역시 같은 기호, 역시 25나 뭐 이렇게 6.3이라는 이런 기호들도 같은 뜻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비교하는 표로서 사용을 해주라는 그런 얘기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점수를 상중하로 매기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3점 정도의 그 점수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은 2점, 하는 1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소에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주소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전체적인 설명이 끝났고 참 하나 잊은 게 있었죠. 아까 제가 이 부분에 고쳐야 했었던 밀다 보니까 각도 같은 것도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맞추지 못했는데 이런 게 혼동 느끼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45도인데 25도라고 잘못 표기를 했죠. 자, 이 부분 다시 보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임의로 143번, 134번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실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에는 뭐 부품이 다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커버 없이 그냥 뭐 한 서너 개 뭐 답이 나와 있는 이제 도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자, 일단 도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자시다 보니까 제가 가장 쉬운 도면을 골라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부품들을 보시면서도 지금과 같은 지금까지 지금 거진 20강짜리 보고 계신데요. 이런 강의들을 보면서 다른 부품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마음 같아서는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다뤄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따라주겠죠. 그래서 강의 보시고 나머지 질문 있으신 것들은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마지막 강의에서는 마지막으로 출력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의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